내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이란 그에게 먼 꿈과도 같았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많은 걱정을 했다. 소리 없는 방,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36살인 나 지우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내 아들 태호는 4살이었다. 태호는 유난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눈빛이 마주치면 금방 피하고 손을 뻗어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태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태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아이와 씨름하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길 바랐다. 그때마다 의사들과 상담하고 치료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언어치료사와 놀이치료사도 만나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태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우연히 작은 강아지를 집 앞에서 발견했다. 젖은 털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무언가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태호는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멀찍이 지켜봤지만 강아지와의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아지 이름은 별이었다. 작고 노란 털이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다. 별은 언제나 태호 곁을 떠나지 않았고 태호가 손을 내밀면 별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핥았다. 별과 태호 사이에 알 수 없는 교감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태호가 갑자기 작지만 분명한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아 소리였고 그 뒤에는 마 소리가 따라왔다. 태호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엄마. 태호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태호가 우리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강아지 별과 태호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더 깊은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태호가 엄마라고 처음 말을 한 그 순간 나는 혼자서 조용히 울었다. 그동안 쌓인 걱정과 절망이 눈물로 한꺼번에 흘러내렸다. 남편은 무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태호를 바라봤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진짜인지 혹은 일시적인 착각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내 옆에 꼭 붙어 잠들었다. 평소에는 엄마 손을 잡는 일도 없었는데 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태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준 듯했다. 별은 태호가 불편해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존재였다. 태호는 별과 함께 있을 때면 눈빛이 달라졌다. 밝아졌고 때로는 조용히 미소 짓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다. 다음 날부터 태호는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다. 언어치료사 선생님도 말하기 시작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그 이후로도 쉽게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며칠 후 별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창가 쪽으로 달려가 낮게 짖으며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그냥 집 밖에서 들리는 무언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별의 행동은 점점 더 집 안쪽으로, 특히 테오의 방 근처에서 집중되었다. 나는 호기심과 걱정에 밤마다 테오 방 앞에서 별과 함께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 순간이 찾아왔다. 테오 방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테오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별이 물어온 낡은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이 인형 어디서 났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테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뭔가 비밀스러운 힘에 이끌리는 듯 그 인형을 꼭 쥔 채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인형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인형은 오래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이전 가족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는 그날 바로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20년 전 어린 남매가 살던 곳이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사는 오래됐지만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집은 그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다. 남편 역시 놀라워하며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혹시 태호가 이 인형을 통해 그 아이들과 연결된 걸까?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별은 또다시 태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인형뿐 아니라 낡은 장난감 자동차와 뜯어진 책 한 권도 물어왔다.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나는 태호에게 그 장난감과 책을 보여줬다. 태호는 놀랍게도 그 책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가 첫 단어를 말하는 순간이었다. 누나? 나는 깜짝 놀라 태호를 바라봤다. 고개를 고루 끄덕였다. 그때부터 태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작은 기적에 매일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기쁜 일인지 아니면 미지의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별과 태호가 이어주는 그 낡은 인형과 장난감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사라진 남매의 비밀은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을까?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호가 온전한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이후로 태호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가 말을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의 입술은 전보다 자주 움직였고 나는 그가 나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때때로 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왜 이 낡은 인형과 오래된 장난감들이 테오의 입을 열게 만들었을까? 그들과 테오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분명 존재했다. 그 연결고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둠을 불러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테오가 말하기 시작한 모든 단어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이 집과 그 옛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었다.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전에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 기록을 좀 더 찾아볼게. 그날 밤 나는 테오의 방에서 별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별은 테오 옆에 누워 그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키고 있었다. 테오의 눈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테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 누나, 집.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단어들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깊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그 말을 전했다. 남편은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기록 속에는 놀랍게도 그 옛 가족의 누나가 집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특히 그녀는 집안의 특정 방에서 자주 머물렀고 그 방에는 오래된 장난감과 인형들이 가득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 방은 지금 우리가 태호의 방으로 쓰고 있는 곳과 거의 동일한 위치였다. 남편과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혹시 그 방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걸까? 남편이 무겁게 말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별도 함께 방 안을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순간 책장 뒤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움직였다. 책장 뒤에는 작은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편지들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 서류들을 꺼냈다. 편지들은 당시 그 가족의 누나가 쓴 것으로 보였고 그녀가 집안에서 겪었던 공포와 혼란에 대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점점 불안하고 절박해 보였다. 도와주세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 어린 소녀의 두려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남편도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일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야. 이 집에 무언가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 순간 별이 방 안에서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을 바라봤다. 그 순간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남편이 다급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시 편지들을 품에 꼭 안았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기적 이야기를 넘어 이 집에 깃든 미스터리와 마주하고 있었다. 테오가 말하기 시작한 것, 별이 가져온 장난감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절박한 편지, 모든 것이 한데 얽혀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가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해. 테오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나는 다시 테오 방에 앉아 그와 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테오의 작은 입에서 더 많은 단어들이 흘러나오길, 그리고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랐다.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엔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테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 별이 가져오는 낡은 장난감들, 그리고 그 집에 숨겨진 과거의 비밀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만 점점 커져갔다. 아침이 밝자 남편과 나는 그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가지고 지역 도서관과 시청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신문과 경찰 보고서를 더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놀랍고도 섬뜩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20년 전 갑작스럽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특히 어린 누나는 이상 행동으로 인해 집안에 갇혀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고, 아버지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편지에 적힌 공포감과 집안에서의 이상한 현상들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안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태우가 다시 그 장난감들을 가져올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밤마다 별이 짖으며 태우의 방 앞에서 머물렀고, 태우는 그 장난감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그 모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태우는 별과 함께 거실을 뛰어다녔다. 그의 웃음소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들렸지만 가끔씩은 이상하게도 눈빛이 멍해지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 갑자기 태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응? 뭐라고? 나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장난감? 집? 돌아가. 태호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은 차갑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 태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태호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그의 방을 살폈다. 별은 태호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낡은 곰 인형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인형을 집어들고 만지작거렸다. 그 인형은 분명히 그 집의 옛 가족에게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졌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확실히 존재했다. 그 순간 별이 크게 짖으며 창가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별을 따라갔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깜깜한 밤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어른거렸다. 그 모습은 사람 같기도 또 무언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와줘.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이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집안을 다시 살폈고 태호의 방과 그 숨겨진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그때 남편이 서류들 중 한 장을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당시 경찰이 집안에서 발견한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고대 의식에서 사용하는 부적 같은 모양이었다. 이 기호들이 이 집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집은 단순히 과거 가족의 불행한 사건만이 아니라 어딘가에 감춰진 미스터리가 깊게 얽혀 있었다. 그날 밤 태우는 다시 별과 함께 낡은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슬픔과 희망,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태호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집과 태호에게 일어난 기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태호는 잠들었지만 나는 쉽사리 눈을 감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꿈틀거렸고 무언가가 나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새벽 무렵 별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태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의 침대 옆에는 낡은 곰 인형이 누워 있었고 별은 인형을 향해 짖으며 몸을 떨고 있었다. 별,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지만 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머리를 인형 가까이로 들이밀었다. 그 순간 인형의 눈동자에서 미세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인형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차갑고 오래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문득 나는 인형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 잠자던 태호를 살펴보니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아이답지 않게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몸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인형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다갔다. 누구 있나요? 내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내가 봐야겠다.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특히 태호가 좋아하는 공간과 그 숨겨진 비밀의 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남편은 예전에 본 경찰 기록의 기호들을 다시 연구했고 나는 태호의 행동과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불안정해졌다.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전자기기들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 집에는 뭔가 단순한 것 이상의 힘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 힘이 무엇일까?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태호가 갑자기 깨서 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또렷한 단어들로 이어졌다. 돌아가, 집에. 돌아가야 해. 그의 말은 희미했지만 명확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태호야, 엄마가 옆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후로 며칠간 태호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들은 대개 집과 과거 가족에 관한 것이었고, 종종 낡은 인형과 장난감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별이 말했어.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미션이 되었다. 우리는 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나는 다시 한번 인형을 열어보았다. 이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당시 실종된 가족 중 하나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우리가 떠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집안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별이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짖었다. 나는 다시 한번 태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태호야. 그리고 그 순간 집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겁고 끈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래된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편지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다. 태호는 여전히 희미한 목소리로 낡은 인형과 장난감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나는 과거 이 집에 있었던 일들의 그림자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별이 저쪽 방에 뭐가 있다고 했어? 태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따라갔다. 별은 이미 그 방 앞에서 낑낑거리며 짖고 있었다. 그 방은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작은 다락방이었다. 남편과 함께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과거 가족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적힌 낙서들이 눈에 띄었다. 여기 뭔가 있어. 남편이 말했다. 벽에 적힌 글귀는 낡고 지워졌지만 돌아가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겨진 것만 같았다. 태우는 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아이들이 저기 있어. 그가 가리킨 쪽에는 오래된 장난감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녹슨 금속 자동차, 해진 곰 인형, 그리고 낡은 인형이 한데 모여 있었다. 모두 태호가 전혀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장난감을 만졌다. 그때 갑자기 한 장난감 자동차가 스르륵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 집? 그냥 집이 아니야.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때 다락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며 불길한 기운이 퍼졌다. 별은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짖었고 태호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엄마, 도망가자. 그가 간절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태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목소리들도 들어야 했다. 우리는 다락방을 뒤지며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이 집에 살던 한 소녀가 쓴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일기장은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점점 더 절박해졌고 마지막에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글귀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될 것이다. 태호가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아이들,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야. 그 순간 집안에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무언가가 우리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별이 울부짖으며 다락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조심해! 남편이 소리쳤다. 그 순간 다락방 문이 쾅 닫히며 우리를 가둬버렸다. 나는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태호, 괜찮아?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무서워, 이 집이 무서워.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우리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다락방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장난감 상자에서 하나씩 장난감이 움직이며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외쳤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태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 집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락방 문이 갑자기 잠긴 순간부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태호의 손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 집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우리가 너무 깊게 파고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집에 얽힌 과거를 밝히지 않는 한 태호가 평화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작은 강아지가 가져다준 희망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호가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집에 남겨진 비밀, 그 모든 걸 알아내야 해. 별은 여전히 다락방 구석에서 낑낑거리며 긴장한 듯 몸을 떨고 있었다. 그 강아지가 이 집과 그리고 태호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락방 구석에 놓인 일기장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가 부서질 듯 얇았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그 소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했고 그 저주가 아이들을 하나둘씩 삼켜버렸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저주를 풀고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다. 태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맞아, 태호야.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구해야 해. 그때 다락방 안쪽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벽 뒤에서 낡은 나무판이 살짝 움직이며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그 구멍 너머로 손바닥만 한 공간이 보였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인형과 함께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편지를 꺼내 들었다.
저희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집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저주를 풀어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이 집에 얽힌 비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이상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가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태호도 위험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낼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편지를 바탕으로 이 집의 역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이 집에 살던 가족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비밀이 저주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비밀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지금 태호가 말하는 저주받은 아이들 중 하나였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주를 풀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아지 별이 어딘가로 이끄는 듯 우리를 집 밖으로 이끌었다. 별은 집 뒤쪽에 위치한 오래된 우물 앞에서 멈췄다. 그 우물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 안에 뭔가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이 조명을 켜고 우물 속을 비추자 우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우물 안 깊은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에는 수많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녹슨 열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상자를 꺼냈다. 그 순간 우물 근처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멈춰!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검은 그림자가 우물가에 나타났고 별이 커다랗게 짖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남편과 나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오직 우물가에 놓인 낡은 상자와 강아지 별만이 남아 있었다. 이 집에 뭔가 살아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이 저주와 맞서 싸우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테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별은 우리 곁에서 신비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물가에서 발견한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 별은 온몸을 바싹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상자 속에 담긴 편지들과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편지들은 거의 모두 낡은 한 가족의 일기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 집에서 여러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그중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주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째.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나는 그 비밀을 밝혀낼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편지를 발견할 누군가가 이 집을 구해주길 바랍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기이하게도 비어 있었고 배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거의 똑같았다. 나는 남편에게 사진을 건넸다. 이 사람들 우리 집에 살던 가족이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태호가 말한 저주받은 아이들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별이 갑자기 짖으며 다락방 문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다락방 문은 다시 한번 스스로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방 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오래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아이가 이전에는 본 적 없던 이상한 인형도 있었다. 그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휩싸였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 순간 태호가 다락방 문 앞에서 소리쳤다. 엄마, 저기, 저 인형이 움직여. 우리는 모두 놀라 다락방 쪽으로 뛰어갔다. 인형은 조금씩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인형이 입을 열었다. 도와줘. 우리를 구해줘.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태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인형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건 내 친구들이야. 저주에 갇힌 아이들이야. 나는 태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이들을 구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들을 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저주가 단순한 마법이나 미신이 아닌 집안의 어두운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옛 기록들 속에는 한 노인이 등장했는데 그는 마을에서 추방된 점쟁이였고 그가 남긴 저주가 집안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점쟁이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가족들에게 되돌리려 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저주에 걸려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점쟁이의 손자는 바로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말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별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분명히. 다음 날 우리는 별과 함께 마을을 찾아 나섰다. 이웃들은 우리를 경계하면서도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점쟁이의 손자는 지금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여러 사람의 증언을 모아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낡은 집 앞에서 별이 갑자기 짖으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집의 문을 열자 우리는 낯선 중년 남자를 만났다.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할아버지가 저주를 남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저주를 푸는 의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의식은 매우 위험했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했다. 만약 실패하면 저주가 더 강해지고 아이들이 영원히 저주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특히 테오는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저주를 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별은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지키며 신비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저녁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테오가 말했다. 엄마, 나 이 밤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별이 있으니까. 나는 테오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저주를 끝내고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저주를 풀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이 시작되던 밤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별은 어두운 구석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우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태호의 손을 꼭 잡고 의식에 집중하려 애썼다. 점쟁이의 손자는 촛불을 들고 의식의 첫 단계를 진행했다. 그는 고대 주문을 아프며 낡은 의식서를 펼쳤다. 그 순간 다락방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오래된 장난감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심해. 저주가 저항하고 있어. 그가 경고했다. 태호는 눈을 크게 뜨고 별에게 속삭였다. 별, 우리 함께 해야 해. 별은 갑자기 날카롭게 짖으며 다락방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곳엔 인형과 장난감들이 뒤엉켜 무서운 형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테오를 붙잡았다. 우린 포기할 수 없어. 테오, 너만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어. 나는 속삭였다. 그때 테오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나 말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그가 말을 하는 건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했다. 나는, 나는 이 집에 갇힌 아이들, 우리를 구해줘. 테오가 간신히 말했다.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그림자가 벽을 따라 꿈틀댔다. 점쟁이의 손자가 주문을 더 빠르게 외우자 갑자기 다락방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무슨 일이야? 나는 소리쳤다. 별이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발을 굴렀다. 그때 갑자기 테오가 내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저주가 살아있어. 그 말에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 순간 다락방 문 너머에서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영혼들의 합창 같았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이건 마지막 기회야. 점쟁이의 손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의식에 집중했다. 태호는 점점 더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자유를 원해. 나는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니. 하지만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이 이상하게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태호. 나는 그를 붙잡으며 외쳤다. 점쟁이의 손자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주가 반격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도 당황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테오에게 사랑과 용기를 보내야 해. 이 힘이 저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모두 테오의 주변에 모여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테오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야. 그때 별이 다시 한번 크게 짖으며 다락방 문을 향해 뛰었다. 문이 열리며 찬란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주받은 장난감들과 그림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테오의 몸도 서서히 안정되었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 나 말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기쁨에 차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이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점쟁이의 손자가 무겁게 말했다. 저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 그 힘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어. 나는 굳게 결심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테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별이 내게 말을 가르쳐줬어. 이제 난 무서울 게 없어. 별은 조용히 우리 곁에 누워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집 밖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우리 집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쟁이 손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테오가 기적적으로 말을 시작한 기쁨도 잠시, 우리 가족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테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그날 밤 별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고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다락방 문이 다시 한번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틈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나왔다. 저주가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어. 점쟁이 손자가 침착하게 말했다. 테오는 조용히 내 품에서 일어나 검은 그림자를 응시했다. 우리 가족이 널 끝낼 거야. 검은 그림자는 냉혹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이 집과 함께 태어났다. 너희가 나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가슴 깊이부터 용기가 솟구쳤다. 내가 이 집의 과거라면 우리도 이 집의 미래다.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점쟁이 손자가 마지막 주문을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고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별이 큰 소리로 짖으며 우리 곁을 지켰고 태호는 차분히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휘청이며 뒤로 물러났다. 집안의 빛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묶여있던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저주는 풀렸다. 점쟁이 손자가 외쳤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은 그림자는 한 번 더 몸부림쳤다. 그때 별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검은 그림자를 물었고 그 소리에 검은 형체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별 조심해!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 태호가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나 정말로 말할 수 있어. 별이랑 함께라서 고마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안았다.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기적이야. 그날 이후로 태호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말을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별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자 친구가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 오래된 장난감들을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이전 집주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집은 아픈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알았다. 이 집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별이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우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나랑 별이랑 영원히 함께하자. 어둠은 사라지고 집안에는 따뜻한 빛과 사랑만이 남았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새로운 희망과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